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저 일요일날 죄송합니다. 걱정시켜드려서. 예. 좋습니다. 그, 보강은 추후에 일정 잡아가지고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40페이지 할 차례죠. 자, 지적공부의 복구. 자, 지적공부가 멸실훼손되었다. 그럼 이제 다시 만드는 게 이제 복구인데, 복구는 관리하는 사람이 복구합니다. 그래서 소관청이 지적공부를 관리하니까 소관청이 복구하는데, 전산지적공부의 경우에는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복구해요. 전산지적공부는 누가 관리해요?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요. 그 다음에 지체 없이 복구해요. 지체 없이. 둘째 줄에. 여러 번 나온 문제죠. 복구는 언제 한다. 지체 없이. 지체 없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 푸시면 돼요. 그래서 규출됐던 문제가 지체 없이 복구하는데 복구 신청하라고 소관청이 소유자에게 통지한다. 지적공부가 없어졌어요. 없어졌어. 그러면은 소유자한테 소관청에서 복구 신청하라고 통지한다. 그럴 시간이 없는 거죠. 원단 지체 없이. 또는 뭐 복구하는데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그럴 시간이 없다고요. 그래서 다 이제 그런 게 기초면 승인 이런 게 필요 없다. 지체 없이. 그 다음에 이제 복구할 때 자료가 있는데, 복구 자료는 이제 7개가 있어요. 지적공부 등본. 이건 꼭 외우셔야 돼요. 지적공부 등본. 그 다음에 측량 결과도, 토지동 정리 결의서, 소유자 정리 결의서 이런 건 안 돼요. 토지동 정리 결의서, 등기부, 그 다음에 지적 소관청이 작성 발행한 지적공부에 등록한 증명 서류. 여기서 키워드는 지적 소관청이 작성한 것이어야 돼요. 지적 소관청.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부동산 종합공부도 돼요. 부동산 종합공부 누가 작성한 거예요? 지적 소관청.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 안 돼. 지적 측량 수행 계획서는 지적 측량 수행자가 작성한다고. 소관청이 작성하는 문서가 아니라 측량 수행자가 작성한 거잖아요. 수행 계획서니까. 지적 측량 수행자가 누구예요? 한국국토정보공사나 지적 측량 업자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는 복구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6번에 복제된 지적공부. 복제된 지적공부. 복제된 지적. 백업할 얘기하는 거고, 법원의 확정 판결서. 자, 이렇게 7개를 꼭 외우셔야 돼요. 작년에도 냈어요. 작년에도 시험 문제 냈고, 복구 자료 해서 7개를 보시는데, 이 중에서 7개 중에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나 법원의 확정 판결 가지고만 복구할 수 있다고. 7개 중에서 4번하고 7번, 등기부하고 7번, 법원의 확정 판결서는 오른쪽 칸에 소유자에 관한 사항의 복구자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소유자에 관한 복구자료는 2개밖에 없다. 등기부하고 법원의 확정 판결서. 그 다음에 복구 절차. 요새 지금 연속으로 복구 절차 조문도 지문에 나오고 있는데, 복구하려면 자료를 조사하고, 그래서 자료를 작성하는데 소관청은 조사된 복구자료 중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전명부에 등록량을 증명한 서류 되겠더라. 복구자료조사서, 동그라미. 복구자료조사서. 그 다음에 도면에 등록량을 증명한 서류 되겠더라. 복구자료도, 동그라미. 복구자료도. 용어 좀 기억하세요. 대장과 관련된 자료를 조사해서 만든 게 뭐고? 복구자료조사서, 조사서. 그 다음에 도면과 관련돼서 조사된 것이 복구자료도, 그 다음에 측량. 기존의 면적과 복구 자료에 의하여 측량한 면적이 허용 오차 범위를 초과하거나, 복구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복구 측량합니다. 그래서 복구 측량하는 경우는 오차가 허용 범위를 초과하든지 또는 아예 자료가 없을 때 측량을 하고, 복구 측량 결과가 복구 자료가 부합하지 않은 때는 소유자 및 이관계의 동의를 얻어 경계 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 자, 동의 동그라미 치시고요. 경계 면적 조정 밑줄 치세요.
또 복구할 때 경계나 면적을 조정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경계나 면적, 경계나 면적은 이해관계가 생기죠. 이해관계가 생기니까 이건 직권을 할 수는 없다. 네, 동의를 얻어. 그다음에 복구하려는 토지의 표시 등을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시해요. 15일은 숫자니까 그건 기억하셔야 되고요. 복구하기 전에 게시해요. 복구한 다음에 게시하는 게 아니라 맨 앞에 복구하려는 토지의 표시 등을 15일 이상 게시합니다. 게시하는 이유는 이의 신청 받으려고. 그러니까 복구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 신청할 수가 있는데 복구 다 끝난 데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복구하기 전에 이의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의 신청을 언제 하느냐, 그 게시 기간 내에 이의 신청. 아까 며칠 이상 게시했어요? 15일. 그래서 그 기간 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그다음에 토지 임야 공유전명부로 복구되고 도면이 복구되지 아니한 토지가 축적 변경 시행적이나 도시개발 사업 시에 편입된 때는 도면을 복구하지 않을 때 밑줄 치고요. 도면을 복구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도면을. 이게 언제냐면 둘째 축적 변경 동그라미 치시고요. 축적 변경 그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축적 변경하고 도시개발 사업은 가로 넣기로 낼 수 있어요. 요 조건 그대로 두고. 그래서 어느 지역에 편입되면은 도면을 복구하지 않을 수 있다. 축적 변경이나 도시개발 사업. 요 두 지역은 공통점이 뭐죠? 축적 변경이나 도시개발 사업 시행적은 좌표 등록지죠. 우리나라에 경계점 좌표로 등록하는 지역은 두 군데다. 축적 변경하고 도시개발 사업. 그럼 요 동네에서는 이제 뭘로 측량하면 되죠? 좌표로 측량하면 되니까 도면을 측량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옛날 도면을 복구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말 뜻이에요. 예. 그다음에 관리에 관한 얘기로 갈게요. 오른쪽에. 우리가 지적공부 그러면 종입니다. 예, 종에서 지적소관청은 자, 동그라미 치시고 지적소관청. 해당 청사에 지적서고를 설치하고 그것에 지적공부 연구보존해요. 예, 지적소관청이 주어고 작년에는 반출 얘기가 시험 문제였죠. 그래서 반출이 원래 안 되는데 천재지변을 피하기 위한 경우하고 시도의사의 승인을 얻으면 반출할 수 있다. 그런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우리 지적법에서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지적법에서 지적법 문제에서 국토부 장관의 승인 나오면 다 틀린 답이에요. 승인을 받는다고 하면 다 누구의 승인? 시도의사의 승인. 그래서 작년에도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얻으면 반출할 수 있다. X. 내용이 기억이 안 나도요. 혹시 시험날 컨디션이 안 좋아서 내용이 기억 안 나도 하여튼 지적법에서 국토부 장관의 승인은 없다. 국토부 장관의 승인은 없어요. 예. 자, 그 다음에 3번에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은 자는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은 자는 해당 지적소관청 동그라미 쳐야죠. 예. 지적공부를 열람하려면 그 서고가 있는 거기 가야 돼. 그걸 뭐 한다. 해당 지적소관청에 가서 열람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02번에 정보 처리 시스템에 기록 저장된 지적공부. 이건 이제 전산 지적공부를 표현하는 것이고, 전산 지적공부는 관리 주체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에요.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그리고 이거는 컴퓨터에 있는 것이니까 반출 규정이 없어요. 그 다음에 2번에 국토부 장관은 동그라미 치고,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 기록 저장한 지적공부와 멸실 훼손 기록을 대비하여 지적공부를 복잡하게 관리하는 정보관리체 구축에다 밑주시고 구축. 그래서 전산 지적공부는 자, 누가 관리하는데요?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관리를 하는데 그 전산 시스템 구축은 국토부 장관이 한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전산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자,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하죠? 즉 소관청이나 읍면 동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위에 종이지적공부 열람신청 대상하고 전산지적공부 열람신청 대상 다른 표현 구분하세요. 그래서 그냥 지적공부는
해당 지적소관청이고, 전산지적공부는 지적소관청이나 읍면 동장에게 신청할 수 있고, 해당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아무데나 신청할 수 있다 이 말이고,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동그라미. 지적공부의 효율적 관리 활용을 위하여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 동그라미. 자, 둘 다 가로넣기예요. 둘 다 기출문제.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 설치 운영하는 자는 국토부 장관. 국토부 장관이 지적공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기구는 지적정보 전담. 양쪽이 다 가로로 나올 수 있다고요. 예, 또 나올 수 있어요. 이름이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 예, 지적정보 전담.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은 동그라미. 국토부 장관은 과세나 정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정책 자료 이런 표현 나오면 주어가 국토부 장관이죠. 지적소관청이 그러면 말 안 돼요. 예, 정책은 국토부 장관이 세우는 거니까. 하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산자료, 가족관계 등록 전산자료, 부동산 등기 전산자료, 공시지가 전산자료. 예, 이것을 관리하는 게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4개의 자료 또 암기하셔야 되고요. 지적 전산자료의 이용 보시면, 자, 이게 지적 전산자료라고 하는 말은요, 가끔 이제 질문하시는데, 전산 지적 공부하고 지적 전산 자료는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전산 지적 공부라고 하는 것은 지적 공부의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지적 공부, 우리 그 그림이 있었잖아요. 예, 그 형태로 정리되어 있는 필지별로 그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 게 종이로 되어 있는 게 종이 지적 공부고, 전산화되어 있는 게 전산 지적 공부고, 이게 전산 지적 공부고, 지적 전산 자료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데이터, 우리나라 토지에 관련 데이터들을 뭐라고 한다? 지적 전산 자료. 좀 느낌이 다르죠? 그러니까 지적 전산 자료는 그냥 데이터의 개념이에요. 전산 지적 공부는 지적구 형태로 딱딱 만들어져 있는 거. 예, 그런 건데요. 그래서 이 지적에 관한 전산 데이터 자료들을 활용할 수도 있는데, 예, 그런 자료를 이용하려면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돼요. 자, 누구의 심사? 관계중앙행정기관. 관계중앙행정기관 기출문제. 이것도 3번이나 냈어요. 관계중앙행정기관. 근데 심사를 안 받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이게 공익성이라든지 사생활 침해 여부를 심사하거든요. 그래서 공익성이 있는, 즉 공공기관이 이용할 때는 심사를 안 받아야 돼. 뭐 중앙행정기관회장이나 그 소속기관회장,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할 때는 심사를 받지 않는다. 그 다만 이후에 중앙행정기관, 이거 일일이 외울 필요 없고요. 그냥 개념만 공공기관, 공공기관이 이용할 때는 심사를 안 받아야 된다. 그렇게 개념 잡으시면 되고요. 근데 공공기관이 아니라면, 이런 자료를 이용하는 자가 공공기관이 아니라 개인들이야. 그러면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때도 사생활 침해 여부가 없는 것은 심사 안 받아도 돼요. 그래서 소유자라든지, 소유자, 그다음에 상속인, 그다음에 개인정보를 제외한, 소유자, 상속인, 개인정보를 제외한, 이런 것들. 그래서 총 4개는 심사를 안 받아요. 4개는. 그다음에 이 심사를 통과하면 이제 이용 신청하면 되는, 승인은 필요 없어요. 신청을 하는데 범위에 따라 달라져. 전국 단위 자료면 누구에게 신청하라?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의사나 소관청. 시도 단위면 시도의사나 소관청. 시군구 단위면 지적소관청에다가 신청하라. 자, 쉬운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적 공부, 복구, 그 다음에 공개, 그 다음에 전산자료,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이동까지 45페이지. 자, 우리가 토지 이동이라는 말의 뜻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거. 그래서 종류는 뭐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뭐 바다로 들어가면 말소, 뭐 회복, 토지의 회복, 축척 변경, 여기는 없지만 지번 변경,
지번도 토지 표시잖아요. 그래서 지번명령 행정구역 개편, 행정구역 소재, 토지 표시라고. 예, 그래서 다 뭐가 된다. 토지 이동이 돼요. 예, 그러면 토지 표시가 아닌 것이 바뀌는 것은 토지 이동이 아닌 거죠. 뭐 소유자가 변경됐다든지 공시지가가 바뀌었다든지 이런 등급이 바뀌었다 이런 것은 토지 이동이 아니죠. 그래서 첫 번째 표에서 왼쪽은 토지 이동이 되는 거고 오른쪽은 토지 이동이 아닌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 토지 이동은 누가 결정을 해요? 누가 결정을 해? 지적소관청이 결정하죠. 지적소관청이 결정하고 예, 신청을 받아서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신청이 없으면 직권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직권 토지동 정리 절차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그래서 하려면 이것을 직권으로 하려면 현황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사하기 전에 계획부터 세워라. 그래서 토지이동 현황 조사 계획. 네, 그 다음에 토지이동 현황 조사. 그 다음에 현황 조사한 걸 어디다 적어라. 토지이동 조사부. 네, 그 다음에 토지이동 조서 만든 다음에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를 첨부해서 정리해라. 네, 이게 직권 토지이동 정리 절차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신청을 하는데 자,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신청 의무가 있다. 사유가 생겼으면 보통 60일 이내에 신청하는데 이제 표 보시면 표 순서대로 할까요? 표 보시면은 그 토지동 중에서 측량 안 해도 되는 게 있죠. 합병하고 지목변경 측량을 안 해도 되고 뭐 맨날 나오는 문제고 그다음에 사유가 생겼으면 소유자가 신청할 때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되는데 말소는 90일, 90일. 그 다음에 회복, 축첩, 변경 이런 건 의무가 없다. 그러니까 거기에 X는 의무에 걸리는 X예요. 신청에 걸리는 X가 아니라 그러니까 축첩 변경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다고. 그 X가 신청할 수 없다 그 말 뜻이 아니라 신청이 되는데 의무가 없다. 의무에 걸리는 X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회복이나 축첩 변경은 며칠 이내에 신청하라 이런 말 없다 이 말이에요. 신청은 되는데 그 다음에 분할하고 합병에 세모가 있죠. 합병에 세모가 있는 거는 의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다. 그거 구분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신규 등록의 포인트는 특징은 등기 촉탁을 하지 않는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소유권 증빙 서류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등록 전환은 지목 변경과 무관하다라고 하는 걸 미축 쳐두시고요. 등록 전환. 지목 변경과 무관하다. 자, 나머지들은 내용 통해서 한번 보시죠. 자, 46페이지. 자, 하나씩 갈게요. 자, 신규 등록. 새롭게 조성된 토지라든지 등록이 누락된 토지다. 그럼 뭐 한다? 신규 등록하고요. 그런 사유가 생겼으면 60일 이내에 신청하고요. 자, 누가 신청해요? 소유자가 신청하죠. 소유자가 신청하는데 이때 처음으로 등록하는 거니까 소유자 정리를 해야 된다고. 대장 처음 만들 때 소유자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소유자라고 하는 소유권 증명 서류가 필요해요. 신규 등록 신청할 때. 다른 토지 이동일 때는 소유권 증명 서류가 필요 없어요. 근데 신규 등록만 나오는 얘기예요. 소유권 증명 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구체적인 소유권 증명 서류가 예시가 우리 조문에 3개가 나오죠. 1번 기업번 법원의 확정 판결서. 판결서 가지고 소유권 증명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유소원 매립법에 따른 준공검사가 있죠. 공유소원 매립 준공검사가 있죠. 그 다음에 디귿번에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록하는 데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문서. 그래서 이 얘기는 자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를 누구 명의로 하려면 지방자치 명의로 한다. 그 말이 읽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무주의 토지는 누구 거죠? 국가 거잖아요. 그래서 주인 없는 땅을 지금 새로 발견했다고. 그러면 대장 처음 만드는 뭘 해야 되는데? 신규 등록, 지금 처음 등록하는 신규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주인 없는 건 원래 국가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지자체 소유로 하고 싶다고. 국가 소유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하려면
원래 소유자인 국가하고 협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가의 누구랑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문서가 있었나 말 뜻이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시가 나오고 이것 말고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본에 그 밖에 소유권을 증명할 쓴 서류에 자본을 내라 이런 말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기역, 니은, 디귿은 다 이게 다 무슨 서류의 일종인 거예요. 소유권 증명 서류에 해당하는 거라고. 자, 이런 말은 신규 등록에만 나온다. 이 얘기인데 23회 때 그냥 생으로 낸 거죠. 그 기역, 니은, 디귿을 그대로 낸 겁니다. 예. 나머지가 답이었고. 그 다음에 소유권 증명 서류로요. 등기사항 증명서 돼요? 등기사항 증명서는 아직 없다. 신규 등록할 때는 등기부 자체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신규 등록을 신청할 때 측량해야 돼요? 응? 해야죠. 아까 합병, 지목변경 측량 안 해도 측량해야 되잖아요. 그럼 신규 등록 신청할 때 그 측량 성과도를 내야 돼요? 안 내도 돼요. 왜냐하면 성과도는 소관청에서 준 거라고. 그럼 신규 등록을 신청하는 데가 어딘데? 지적 소관청에다 신청하는데 소관청에서 이미 그 다 서류 갖고 있다고. 그래서 소관청의 확인으로서 제출에 가름합니다. 그래서 따로 측량은 하는데 신청할 때 못 낼 필요가 없다. 측량 성과도는 낼 필요가 없다. 되셨죠? 네. 그게 제목에 달려있는 말이에요. 그 제목에 측량 성과도 제출 X 이미 가지고 있다고 소관청이. 그 다음에 등기는 증명할 수가 없다. 아직 등기부가 없다. 예, 등기부 없다. 그 다음에 등록전환. 등록전환이 중요한데 우리 등록전환 지난번에 했죠? 저거 면적하면서 한 번 더 하면 이 등록전환이 중요하거든요. 작년에 개정되고 해가지고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산 90번지 요거 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네. 자, 임야대장에 산 90번지가 있고요. 이게 지번이죠. 그 다음에 지목, 임야, 그 다음에 면적, 이런 거 다 임야대장에 써 있죠. 지번, 지목, 면적. 면적 15,000. 자, 소유자.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산 90번지에다가 아파트 지을 수 있을까요? 아파트 지으려면 순서가? 개발행위 허가를 얻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하고, 준공되고, 이런 순서로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지목 변경은 언제 한다? 지목 변경은 이때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 지목 변경을 해요. 자, 근데 이게 어디에 있는 토지인데? 임야대장의 토지인데 개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중요한 토지를 바뀌니까 토지지형으로 옮긴다. 이게 보다 등록 전환. 그럼 등록 전환은 언제 하느냐 이거지. 이때 등록 전환. 개념을 잡으세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요때 했어요. 요때 임야대장의 토지가 이렇게 개발될 거 아니에요? 그럼 등록 전환하는 시기가 공사가 준공되면 토지대장으로 옮기는 거라고. 되셨죠? 그러면 작년까지는 요때 등록 전환하니까 옮기면서 지목도 바뀌는 거죠. 두 개가 되는 거예요. 등록 전환되면서 뭐가 바뀌는 거예요? 지목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등록 전환할 때 지목 변경이 수반된다 이런 표현을 썼다고. 등록 전환할 때 지목 변경이 수반된다 그랬는데 이제 앞당긴 거라고요. 그래서 법을 개정하면서 이제는 준공이 안 돼도 허가만 떨어져도 옮길 수 있다. 개념 잡아서 허가만 떨어져 토지장으로 옮길 수 있다. 그럼 토지장으로 옮겨요. 지목은 언제 바꾸고? 공사가 준공되면. 그래서 아까 앞에서 여러분들이 밑줄 게 이제는 등록 전환하고 지목 변경은 무관하다고. 아까 앞에서 표에서 밑줄 게 그 말이에요. 이제 수반된다 이런 말 나오면 다 X. 그게 이제 포인트예요. 그게 포인트.
허리띠를 꽉 안 매려고 했더니 자꾸 흘러내리네. 아, 멜빵? 멜빵 쉬워요? 아,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데. 아, 그래요? 자, 아, 멜빵이 있구나. 자, 산 90번지를 옮길게요. 예, 자, 그러면 이제 토의대장에다 이제 등록전환 합니다. 등록전환. 자, 산 90번지가 토의대장으로 옮겨지면 몇 번지가 되나요? 네? 예? 멜빵이 너무 충격이 컸나? 자, 이거 공부해야지, 이제 공부. 예. 50에 1번지. 50번지가는 이거 토의대장에 이미 있는 건데, 인접지 본번에 부번을 붙인다. 지금 뭐 하는 거죠? 등록전환. 등록전환은 신규 등록이랑 마찬가지다. 집어넣을 때, 여기가 바다였어도, 바다였는데 매립되면 뭐하고? 이쪽이 바다였어요. 바다였는데 매립되면 땅이 생기잖아요. 그럼 50번지 앞에 생기면 신규 등록할 거 아니에요? 그 인접지 본번에 부모죠. 신규 등록할 때나. 그 다음에 이쪽은 토지대장이 있고 이쪽은 임야대장이 있는데 그럼 토지대장 쪽에서 보면 이 토지는 없죠. 요거는 임야대장 쪽에 있는 거잖아요. 없었는데 등록전환하면 토지대장 쪽에서 보기에는 새로 나오는 거냐고. 토지대장 쪽에 새로 나오는 거니까 신규 등록이랑 마찬가지라고요. 그래서 인접지 본번에 부번을 붙인다. 50번지 앞에 등록 전환되니까 50에 1번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번이고, 그건 지번. 그다음에 지목은 임야, 이제 임야. 아직 준공 안 됐다. 지목 변경은 없어요. 예, 그다음에 면적은 측량해야 된다. 측량해야 되잖아요. 합병할 때는 면적은 그냥 합산하면 되는데 등록 전환할 때 면적은 측량해야 된다 이 말이죠. 측량했더니 똑같이 할게요. 여러분들 그냥 여러 번 반복해야 그냥 인이 100이니까 자동으로 나야 되니까 측량했더니 이렇게 나온 경우도 있고 이렇게 나온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 면적을 뭐라고 하죠? 이 측량에서 나온 면적을 요 측량에서 요 나온 면적을 법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등록 전환될 면적. 지금 측량에서 나온 요 면적 있잖아요. 요 면적을 뭐라고 한다? 등록 전환될 면적. 등록 전환될 면적. 그럼 종전 임야대자 면적과 등록 전환될 면적이 오차가 허용 범위 이내인 경우하고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이렇게 나누는 거잖아요. 그럼 1이면 허용 범위 이내면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 문장 표현 그대로 외우시면 돼요.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 그냥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오차가 허용 범위를 초과할 때는 그때도 똑같아.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한다는 건 똑같아요. 다만 차이점은 요두기를 고치고 와라. 이렇게 고치고 와야 된다 그랬죠. 이게 직권정정이다. 직권정정. 작년에 요거 그냥 바로 물어본 거잖아요. 예, 작년 문제고. 수없이 많이 나온 문제예요, 요거는. 예. 그 다음에 소유자는 갑이죠. 대장이 바뀐 거지 소유자가 바뀐 건 아니잖아요. 예. 이게 지금 뭐 한 거다? 등록 전환이에요, 등록 전환. 자, 그래서 등록 전환의 대상 보시면, 대상 토지 1번.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전용 허가 신고, 산지 일시 사용 허가 신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 신고 또는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 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예요. 그게 포인트죠. 뭘 받은 경우? 개발 행위 허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되게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자, 여기에요. 산 91번지 임야가 있어요. 산 91번지 임야. 그러면 요거는 개발되는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파트는 여기에만 들어서는 거라고. 그럼 이게 다 산 90번지가 등록 전환을 했어. 그럼 요것만 임야도에 남겨둔 게 비효율적이다. 불합리하다. 그러면 요것도
같이 옮길 수 있다고. 그래서 개발이 안 되는 땅이라도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읽으시면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저런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그럼 그 나머지 토지는 개발이 안 되는 땅이라도 등록 전환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고요. 3번 임야대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 변경되었으나 지목 변경할 수 없는 경우. 사실상 형질 변경 이 말 키워드죠. 그러니까 사실상 개발됐다는 얘기라고. 어디에 있는 토지가 임야대에 있는 토지. 근데 지금 1번이나요. 1번 같은 경우나 4번 같은 경우에 보시면 제가 조문 그대로 책에 써드려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는 조문 그대로 나오거든. 근데 1번이나 4번 같은 경우에 앞에 다 임야 대작에 등록된 토지가 이런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등록 전환이잖아요. 그럼 지금 어디에 있는 토지가 임야 대작에 있는 토지가 이러하면 등록 전환한다 이런 말 뜻이라고. 근데 조문에는 그 말이 없어. 근데 그거는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도 임야 대작에 있는 토지가 개발 행위 허가를 받으면 이해하시겠냐고. 임야 대작에 있는 토지가 개발 행위 허가를 받으면 등록 전환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4번 같은 경우에 임야 대작인 토지가 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라 분할하게. 도시군관리계획에서 분할한다는 얘기는요, 개발 계획이 잡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임야 대작인 토지가 개발 계획이 잡히면 뭐 할 수 있다? 등록 전환할 수가 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임야 대작에 있는 토지인데 사실상 개발됐다는 얘기죠. 사실상 형질 변경이 되었다고. 그러면 등록 전환할 수 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임야 대작인 토지가 개발이 안 되는 땅이라도 대부분의 토지가 개발되면 그 개발이 안 되는 땅이라도 짜투리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토지는 같이 등록 전환할 수가 있다. 개념 잡으셨죠? 그래서 이렇게 4가지 문장을 기억하세요. 이 4개가 등록 전환이다. 절차는 이걸로 한꺼번에 여러분들 한번 그려보시면서 이미지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분할을 갈게요. 분할. 자, 분할은 이럴 때 할 수 있다. 1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 1필지 일부가 형질 용도가 다르게 됐다. 자, 소유권 이전 매매를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 용산 불합리한 지상 경기를 시작하기 위한 경우, 이럴 때 분할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계법에다 분할이 포함된 개발 행위 받은 경우에는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허가를 받고 분할을 해야 되겠지. 자, 분할이 포함된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았어요. 그러면 분할할 수 있다고. 그럼 순서가 허가받고 분할 신청하는 거죠. 네. 그래서 분할도 개발 행위에 들어갑니까? 들어간다고 했죠. 우리 강서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난번에 저 서초동 그린벨트에서 신축하는 거 방해하는 거. 안 했어요? 했어요? 그린벨트 내에서 개발할 수 있어요? 개발 행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럼 개발 금지 구역 아니라니까? 그린벨트라고 하는 게 개발 금지 구역이 아니라 개발 제한이에요.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개발 제한. 개발이 되긴 되는데 제한된다. 여기서 말하는 제한이 뭐예요? 허가받아야 된다 이 말이지. 무조건 못하는 게 아니라 하려면 뭘 받아라? 허가라. 그게 무슨 허가예요? 개발행위 허가잖아요. 공법 시간에 공부하시는 거. 개발행위 허가. 그럼 토지를 개발하는 행위가 어떤 게 있어? 토지를 개발한다는 게 거기다가 건물을 짓는 것도 개발행위가 되고 땅을 분할하는 것도 개발행위가 된다고. 되셨나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한 달 전에 저 서울 강남의 그린벨트 지역인데 또 젊은 친구들이 신축 집을 짓는다고. 그린벨트니까 경관 좋을 거 아니에요. 서울시인데 집을 졌더니 동네 사람들이 못 짓게 하는 거지. 공사장만 막고 해가지고 인부들이 저 뒤로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물건 나르고 했대. 동네 주민들이 갑질이죠, 말이잖아요. 집을 못 짓게 하면서 막 인터뷰하니까 동네 분들이 뭐라 그래? 어떻게 그린벨트에서 집을 짓냐고. 못 져요? 짓는다니까요? 뭐만 받으면, 허가를 받으면. 그런데 또 뉴스 나온 게 뭐야? 그 집주인은 적법하게 허가 받아서 짓는 거라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 봐요. 항상 갈등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양쪽.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개념은 그린벨트에서도 개발할 수는
있는데 뭘 받는 거야? 허가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허가만 받으면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분할도 개발에 들어간다. 그래서 분할이 개발 행위허가 대상인 곳이라면 순서가 허가를 받고 분할을 신청해야 되겠죠. 당연한 얘기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럴 때 분할할 수 있다. 자, 네. 절차. 소유자는 토지를 분할하려면 대통령령 정한 바에 따라 소관청에 분할을 신청해야 된다. 분할하려면 밑주셔야죠. 분할하려면. 밑줄 안 쳐져 있구나. 하려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임의 신청이라는 자.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 해서 분할을 해야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려면 신청하라 이 말이죠. 이게 무슨 신청? 임의 신청. 그래서 원칙은 의무가 없다고. 분할 의무가 없어요. 자, 그런데 2번은 금방 한 거고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분할이 개발 행위 허가 등의 대상인 경우에는 그만 허가 등을 받은 이후에 분할을 신청해서 아까 그 얘기한 거죠. 예. 그 다음에 3번에 소유자는 지적공부의 통틀 일부가 형질병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60일 이내에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게 이제 의무가 있는 거예요. 분할해야만 되는 경우가 언제? 일필지 일부가. 뭐라고요? 뭐라고요? 자, 만약에 10번지가 있는데 10번지 소유자가요 10번지 전부에 대해서 주택을 짓겠다고 허가를 얻었어요. 예, 요 10번지 전부에 대해서 이 10번지가 현재 뭔데요? 전이잖아요. 여기다가 집을 지을 수 있나요? 집을 지을 수 있는데 허가를 받을 때 이 주택의 대지를 20번지 전부로 하겠다고 허가를 받았다고. 그럼 이 전부 형질 변경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뭘 하면 돼? 지목 변경하면 되죠. 집 다 지으면 전에서 대로 지목 변경하면 돼요. 자, 그런데 11번지 소유자가요. 11번지 소유자가 옆집에서 집 짓는 거 보니까 잘 졌어. 그래서 자기도 여기다 집을 지으려고 그래. 허가 받으면 지을 수 있는데 11번지는 좀 커. 넓어. 그래서 요렇게만 주택을 짓겠다. 이해되시냐고요? 그럼 1필지에 일부만 개발할 수도 있냐고요. 1필지 일부만 형질 변경할 수도 있다고요. 그럼 공사를 다 했어요. 그럼 여기는 대로 해야 되고 요 뒤에는 계속 밭이라고 전이라고요. 그럼 한 필지에 지목이 2개 있을 수가 없죠. 그럼 요만큼 잘라야 된다고. 그럼 뭘 해야 돼요? 분할을 해야 돼요. 그럼 요 지목 변경은 60일 이내에 해야 돼요. 이 공사가 준공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목 변경해야 되는데 지목 변경할 때 분할도 같이 해야 된다고 되었죠? 따로따로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지목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할 신청이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을 구분하시면 1필지 전부가 용도가 바뀌면 뭐만 신청하고 지목 변경만 신청하면 되고 일부가 용도가 바뀌면 2개를 신청해야 된다고. 분할하고 지목 변경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된다. 되셨죠? 네, 일부가. 그래서 신청서 2개 내야 됩니다. 분할 신청서하고 지목 변경 신청서에 마지막에 있는 말이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분할은 고의미. 그래서 허가를 받고 분할해야 된다 그 말하고 60일 이내에 해야 되는 것은 일부가 용도가 바뀌었을 때 그걸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합병 갈게요. 합병. 자, 합병. 자, 넘겨보시면 소유자는 토지를 합병하려면 밑줄 하려면 합병을 신청하라고요. 아까 분할하고 국어상 조문상 표현이 똑같죠.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하라. 이게 무슨 신청이? 임의 신청이에요. 그런데 소유자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부지 끊고 그다음에 도로 제방 하천 국어 유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철정 수조용지 공원 채용지 여기 11개의 지목이에요. 이런 토지는 합병을 60일 이내에 해야 돼. 합병을 6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무슨 부지? 공동주택부지는 합병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11개의 지목이 나오는데 외우는 방법은 학교, 길, 물, 공공체. 학교용지, 길, 도로, 철도용지, 물.
뭐 제방, 하천, 국어, 유지, 수도용지. 거기에다가 공공체가 공장, 공원, 채용용지장. 이런 토지 합병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병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합병의 제한이에요. 합병의 제한. 그래서 합병 두 필지를 하나로 합치는 게 합병이잖아요. 그건 원래 소유자 마음이죠. 아까 위에 하려면 하라 했잖아요. 그럼 두 필지를 하나로 합치는 건 소유자 마음인데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두 필지를 가지고 있는데도 서로 동이 달라. 두 필지가 붙어 있는데 한 필지는 화곡동 땅이고 한 필지는 신월동 땅이야.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가 다르면 1번에 지번 부여적이 다르다든지 또는 지목이 다르다든지 또는 소유자가 다르면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목이 합병의 제한이죠. 이럴 때는 합병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2번이 중요한 거죠. 2번 별표 쳐 있나요? 2번을 이제 외우셔야 돼요. 다른 것들은 그냥 상식으로 하시는데 2번은 권리에 관한 제한이죠. 권리의 제한. 그래서 어떤 등기가 있으면 합병할 수가 없나요? 어떤 등기가 있으면 합병할 수가 없나? 예. 너무 많죠? 그래서 동그라미 외의 권리. 합병이 안 되지. 합병이 안 되는 권리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으니까 법에다 이걸 일일이 다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조문 규정 형식이 소극적 규정으로 한 거죠. 요거 빼고 나머지는 다 안 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요거 빼고 요건 외의 권리는 합병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잖아요. 다시 읽으시면 합병하는 토지에 다음의 등기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병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말 되시죠? 그러면은 지금 나열되어 있는 것은 되는 거라고 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은 되는 거라고. 요거 외의 등기가 있으면 합병할 수가 없다. 그러면 되는 게 소유권은 당연히 있겠죠. 그 다음에 용의권 나오는 거죠. 용의권 4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그 다음에 지역권. 용의권이 있어도 돼요. 근데 이 지역권에서 주의하실 게 수식어가 승역지예요. 이건 이제 민법 문제예요. 우리가 요역지하고 승역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1필지 일부에 있을 수 있는 게 승역지죠. 그래서 승역지는 일부일 수 있기 때문에 합병이 돼요. 동그라미 있는 건 합병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역지는 1필지 전부여야 되죠. 그래서 요역지는 합병할 수가 없다. 지상권이 일부에 있을 수 있나? 사용하는 것. 전세권이 토지의 일부를 사용할 수도 있냐고. 토지 일부에 임차권이 있을 수도 있고 토지 일부가 승역지일 수도 있다. 근데 요역지는 전부여야 된다고. 요역지는 합병이 안 돼요. 그다음에 저당권은 일부에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저당권인데요. 두 필지에 같은 내용의 저당권이 있다. 등기원의 연의 접수가 같은 저당권일 때는 하나의 저당권을 합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저당권하고 같은 게 실무상 쓰이는 게 신탁등기라고 그랬죠. 제가. 신탁도 저당권하고 같은 담보 목적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신탁 등기되어 있으면 원래 안 되는데요. 등기사항이 동일한 이러한 말이 들어가 있으면 합병할 수가 있다. 요것 빼고 나머지는 다 안 돼요. 그래서 특히 요거 3개는 지역권, 저당권, 신탁 등기는 꼭 앞에 요 수식어가 있어야 됩니다. 지역권은 승역지에 관한 지역권 이렇게 나오고 저당권은 같은 동일한 이런 표현 신탁도 같은 동일한 이런 표현이 있는 것만 합병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3번에 축척이 서로 다르면 합병이 안 되고요. 축척이 다르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각 필지가 서로 연접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등기된 토지하고 등기가 안 된 토지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6번 합병하려는 각 필지 지목은 같으나 일부 토지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 대상 토지인 경우는 끊어요. 경우에는 뭐라고요? 합병할 수가 없다. 합병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다만 합병 신청과 동시에 토지 용도에 따라 분할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11번지가 있고요. 12번지가 있는데 아까 11번지가 이런 사실이 있어. 11번지 소유자가 허가를 얻어서 여기다 집을 지었다고. 일부에. 그럼 이 소유자는 뭘 했어야죠?
지목 변경하고 분할을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소유자가 신청을 안 했다고. 그러면 실제로는 요건데 공부상으로는 분할이 안 돼 있죠. 대장상으로 그냥 한 필지로 돼 있고 지목은 전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요 11번지 소유자가 12번지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두 필지. 요 두 필지를 합병해달라. 해주냐 이런 얘기예요. 안 해준다 이 말이에요. 자, 공부상으로는 똑같나요? 분할하고 지목 변경 안 했다니까요. 그럼 대장상으로는 전 똑같잖아요. 그럼 공부상으로는 같지만 실제로는 요 부분이 다르잖아. 그래서 이건 합병할 수가 없다 이 얘기. 그럼 다시 이제 문장을 읽으시면 합병하는 토지에 지목은 같으나 이 지목이라는 공부상 지목 얘기하는 거예요. 형식상 대장상 지목은 같으나 이런 말이죠. 대장상으로는 같으나 계속 읽으시면 1필지 일부가 다르게 돼요. 요 얘기하는 거 1필지 일부가 다르게 되어서 무슨 대상 토지래요? 분할 대상 토지인가? 그럼 실제로는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이 상태에서는 그냥은 합병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지금이라도 여기를 잘라 분할하고 여기는 전이잖아요. 여기 옆이 전이니까 이렇게 이걸 동시에 진행하면 해주겠다. 예, 그게 이제 단서죠. 합병 신청과 동시에 분할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말은 할 수 있다. 7번에 지분이 다르든지 소유자의 주소가 다르다. 그 다음에 어떤 사업 시행자 안과 밖의 토지는 합병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보관 지목 변경 갈게요. 자, 소유자는 지목 변경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 정한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60일 내에 지목 변경 신청합니다. 지목 변경은 쉬워요. 자, 오른쪽에 지목 변경 대상은 자, 관계법에 따라 형질 변경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아까 얘기죠. 지웠네. 아까 공사가 준공된 때 지목 변경한다 그랬죠. 예. 공사가 준공된 때 토지 또는 건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에서 원활한 사업 추진 위해서 사업 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요거는 1번의 예외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1번은 공사가 준공돼야 되는 건데 3번은 준공되기 전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도시개발 사업에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공사 준공 전이라도 지목 변경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첨부서류에서요. 지목 변경할 때는 첨부 증명서류를 내야 되는데 이번에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보존산지전용허가 등 밑줄 지목 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않은 토지, 지목 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않은 토지, 이거나 전답, 과수원, 상호간의 지목 변경, 농지끼리 바꾸는 거예요. 이때는 따로 서류 안 내도 돼. 이거는 지목 변경을 쉽게 해주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지목 변경과 관련된 뭐가 없다? 규제가 없다. 또는 농지끼리 바꾼다. 3번 보시면 아까 했던 거예요. 이 1에 해당하는 서류를 해당 지적 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는 소관청이 확인으로 서류의 제출을 가름할 수가 있다. 이게 지금 지목 변경에 써드렸는데 지목 변경만 해당하는 조문은 아니에요. 모든 토지 이동에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소관청이 이미 가지고 있다면 소관청의 확인으로서 제출에 가름할 수 있다. 자, 마지막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소관청은 지역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로 바다로 된 경우로서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적금에 등록된 소유자에게 지적금 등록 말소를 신청하도록 통지해야 된다. 자, 통지. 자, 누구에게 통지? 소유자에게 통지. 뭐 하라고 통지하는 거죠, 이거? 말소 신청하라고. 말소 신청하라고. 네. 그러니까 보니까 조문이 이러네요. 토지가 바다로 들어간 걸 누가 발견한 거예요. 소관청이 발견했죠. 그럼 소관청이 바로 말소하는 게 아니라고. 기회를 줘. 누구한테? 소유자한테 말소를 신청하라고 통지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럼 소유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말소를 신청하고, 말소를 신청을 안 하면 직권으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소관청은 말소한 토지가 지형의 변화도로 다시 토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회복할 수 있다. 이때 회복도 할 수 있다 이렇게만 돼 있는 거지 뭐 며칠 이내에 신청하라 이런 말은 없는 거라고. 예, 됐고요. 4번 지역구의 등록상을 직권으로 말소하거나 회복했을 때는 그 정리 결과를 소유자 및 해당 공유소명관리청에 통지해야 된다. 통지 동그라미. 통지 동그라미. 이건 뭐 했다고 통지하는 거예요? 했다고. 그러니까 아까 1번하고 4번 짬뽕 시켜가지고 틀리게 냈던 거라고, 기출문제들이. 그러니까 1번도 통지가 나오고
4번에도 통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번은 신청하라고 통지해 주는 거고 4번은 끝나고 나서 통지하는 거죠. 그래서 끝나고 나서 통지하는 것은 두 사람에게 통지한다고. 소유자 및 해당 공유수명관리청에. 말 이해되시죠? 예. 해당 공유수명관리청에. 그래서 기출문제가 말소 신청하라고 소유자 및 공유수명관리청에 통지한다. X죠. 말소 신청하라고 소유자 및 공유수명관리청에 통지한다. X라고. 말소 신청하라고는 누구에게만? 소유자에게만 하고 나서는 소유자에게도 통지하고 공유수명관리청에 통지한다. 되셨죠? 예.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일반적인 토지정 보셨고요. 특수이동인 토축조평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예, 좀 쉬었다 가시죠. 고생하셨습니다.